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포기는 소급적으로 사망 시에 소급하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돼요. 더 이상.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 배우자와 아들, 딸 등이 상속인이 돼서 이제 각자의 지분, 배우자의 경우는 0.5%, 50% 가산해서 상속 지분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경우에 또 다른 상속 포기가 쓰이는 경우가 하나 나와요. 그 법정 상속분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한테 그냥 귀찮다, 뭐 n분지씩 쪼개진 다음에, 상속분 쪼개진 다음에 또 그 다음 때 자식으로 가면 또 쪼개지고 하니까 네가 아예 장남이니까 다 가져라. 애초에 제일 좋은 건 아버지가 유언을 해놓고 그렇게 처리해주고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법정 상속이 발생했지만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한테 몰아준다든지 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기 상속분을 어떻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상속을. 자기 상속의 그 지분을 포기를 하다 하면 뭔가 몰라, 거기서 선뜻 자기한테 돌아온 걸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장남 네가 하라 하면서 상속을 포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의 세 번째 타입은 어떤 상속분을 특정인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상속 포기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죠. 그거는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상속분 받고 양도를 한다든지 해야겠죠. 자기 상속분을 양도를 해야 돼서 특정인한테 100%로 처리하기 쉽게 해줄 수는 있지만, 상속 포기는 원래의 의도는 그건 아닌데 효과적으로는 그게 제일 심플해요.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기 지분 받았던, 예컨대 예를 들어 자식이 둘이고 배우자가 있었으면 얼마예요? 50%. 7분지 3, 7분지 2, 7분지 2니까 자기 7분지 2, 그 다음에 그 배우자도 7분지 3을 포기하면 또 다른 7분지 2의 장남한테 100% 가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한편 상속이 포기되지 않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상속이 공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 상속분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결국 그것에 바탕을 둔 공동 상속이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정리정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요새 세상에는 이제 점차 그런 어떤 고령화 사회에서 여러분이 법률적인 변호사로서 그런 데 파고들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이 고령 시대의 재산 관리 및 어떤 사망과 관련된 그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아지는데, 그 유언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자식한테 다 물려주면 구박받는다고 끝끝내 움켜진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탁으로 뭐 처리하는 미국식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노친네들이 생각보다 돈이, 어떤 이 사람이 심정적으로 그런 것 같아도 돈에 대한 애착이 훨씬 커요. 혹시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돈에 대한 애착이 커요. 그건 본능적으로 이 돈을 뺏기면 뭐 이 효도가 끝난다, 이런 의염적인 상황을 감지하고 있는지 몰라도 돈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커요, 생각으로. 그래서 함부로 또 유언 뭐 해서 상속 미리 증여 뭐 유언,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하지만, 어떤 그런 거 말고 그 재산에 싸움이 안 나게 정리정돈한다. 근데 유언을 해주면 오히려 또 싸움 날 수도 있죠. 오히려 그냥 아주 싸움 안 나려면 법정 상속분대로 가져가라 하는 게 제일 싸움이 안 날 수도 있죠. 오히려 유언을 하면 그 유언이 진정성이 있느냐, 네가 뭐 아버지를 막 옆에서 막바지에 뭐 앞에서 뭐 친절하게 뭐 해주는 척하고 딴 가족들 오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또 소송도 많아요. 딴 막 가족들이 그때쯤 되면 온갖 관심이 몰려오니까 서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접근해서 뭔가 특정적인 혜택을 쓸어갈까봐 서로 견제하니까 막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걸 법정까지 갖고 와서 접근 금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에 대해서 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지금 받아내려고 막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상속분으로 딱 받고, 여자들은 그래도 최근에 평등화돼서 똑같이 받지, 90년 이전에는 뭐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덜 받고, 또 한 70년대 언제 가면 여자는 받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졌고,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받는 건 동등하게 받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동등한 자기 지분을 받을 수 있는데 유언으로 막 그걸 틀어놓고 갔을 때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또 이게 불만이 되니까 그게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유언으로 해줬으면 제일 좋을 뻔한 거가 이제 상속분으로 와서의 어떤 정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공유물을 공동재산이니까 일반 공유물 분할 이전에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지분으로 그냥 심플하게 올릴 거냐.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까 말한 상속포기라는 단계로서 처리하는 방법. 다음에 이제 상속포기는 되게 심플해요. 상속포기는 그냥 자기 포기한다 그러면 재산 내역을 다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상속인으로서의 그 지위를 포기하니까 막 상속 재산이 막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뭐 별차 없이 막 여러 개 막 그 서류 들어가는 것도 되게 심플해요. 상정을 해보세요. 상속 재산 포기는 상속 재산을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상속인의 지위로서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근데 상속 재산 분할을 하려면 뭐예요? 상속 재산 리스트를 놓고 이건 누가 몇 분지를 갖고 누가 어떻게 하고 그거 다 들어가야 되니까 서류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인이 다 같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두세 명 있는 집은 괜찮지만 여러 명 있으면 막 또 그 예민한 거 가지고 그 도장 찍는 와중에 또 한번 갈등을 겪게 돼요. 누가 더 햇빛 좋은데 너는 왜 햇빛 좋은데 가져가냐. 뭐 예를 들어 세 필지 땅이 있는데 본래대로 살면 한 필지마다 n분지씩 상속분으로 갈라야 하는데 A 필지는 네가 갖고 B 필지는 네가 갖고 C 필지는 네가 갖고 하는데 C 필지가 뭐 햇빛이 안 든다는 뭐 이렇게 되면 또 그게 싸움이 되고 그래서 그냥 몇 분지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하여튼 어떤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분할이 상속인 모두가 모여서 해야 되니까 이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더 이상 아니니까 분할에는 참가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판례를 근데 보면 막 상속 포기와 분할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요. 포기는 포기대로 하면서도 또 분할에 와서도 자기는 분할을 하는데 제로목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자기는 포기했으니까. 그랬을 때 그게 어떤 관계냐 두 가지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하여튼 상속 분할의 단계에 있어서 이제 잘 타협이 되면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을 가는 거죠. 소송을. 상속 분할이 잘 안 되면 분할에 관한 소송을 들어가야 되죠. 이제 상속재산 분할 그런 소송을 들어가야 하는데 협의가 다행히 되면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하는데 그게 한 장의 사인이 돼야 돼요. 물론 시차적으로 그 만든 게 오늘은 A라는 자식이 도장 찍어주고 내일은 B라는 뭐 내일이든 뭐든 시차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 찍는 거는 각각 찍어서 모으는 이런 식으로 서류가 되면 안 되고 그 한 장의 서류에 찍혀야 돼요. 시차야 어쩔 수 없이 제일 좋은 건 현장에서 모여서 다 찍는 건데 그냥 시차적으로 하지만 각각 내가 그 자기가 사인해서 보내서 그게 모아져서 사인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장 내지는 뭐 분량이 많아서 여러 장이면 그 여러 장의 서면에 한꺼번에 시차적일지언정 사인돼야 돼요. 그 각각의 사인이 모아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상속 재산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복잡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런 뭐 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분할된 거 내지는 아니면 애초에 분할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지분대로 하려면 이제 실제 이제 상속의 경우는 그냥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취득 안 된 건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 취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권법에서 배웠듯이. 근데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 보면 누군가 등기 안 하고 그 세금 때문에 뭐 그랬다는 기사도 살짝 나와요. 근데 등기를 보통은 안 하면 이제 처분을 못 하니까 자기가 처분할 생각 없으면 그렇다고 자기 거 아닌 건 아닌 거죠. 자기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n분지 1의 자기 상속분에 따른 자기 재산인 건 맞지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상속이 된 거예요. 사망 시점에. 그러니까 자기 재산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건데 이제 보통은 이제 등기를 하는데 그 상속 등기가 등기 중에 조금 까다롭죠. 그다음에 등기를 하려면 이제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게 세금 내면 이제 또 좀 있다 상속세도 신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상속세는 한 세법 같은 거 뭐 여러분 배웠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까지가 면세점이 좀 의외로 크더라고요. 35억인가까지는 한 건의 상속에서
면세에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은 뭐 애초에 거기까지 생각할 정도의 상속재산이 내려오면 행복한 건데 행복하면서 되게 많이 상속세를 낼 것 같아요. 내는 단계에서 한 40%가 낼 거예요. 30, 40%. 내게 되면. 근데 상당히 그 면세랄까 그 안 내게 되는 폭이 의외로 크더라고요. 한 30억 정도니까 몰라요. 요새는 서울에 또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배우자가 5억 가지고 뭐 자식은 뭐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하고 토탈은 뭐 30억까지인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재산 아니면 상속세는 문제가 안 되는데 등록세 등은 내야 돼요. 등록세는. 그래서 등록세 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백만 원씩 내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등기를 맞춰서 완전히 이제 자기 소유권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등기 제도 하에서 기존의 등기 필증이 아니라 새로운 등기 제도에 있어서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손에 쥐는 게 그게 옛날에 등기 권리증에 해당하는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요. 왜 정보라고 하냐면 새로운 등기는 전자적인 매체에 정보를 담는 게 등기지 종이 카드 같은데 기재하는 게 아니니까 정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거기까지 돼서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이제 자기가 다음에 그 속에 담긴 스티커에 담긴 암호번호를 주어줘요. 30짜리. 사실은 내가 왜 잘하냐. 일본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바뀐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팔게 되면 옛날에는 등기권리증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등기필 정보에 있는 30짜리 숫자가 이런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정보로서의 그 암호가 그게 등기필 정보가 돼서 제공되면 그쪽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매수인이나 이전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등기권리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등기필 정보를 주면 이제 당당히 이제 재산이 있게 되는 거예요.